2023년 2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 검찰에 출두했던 이재명 씨 대한 조사가 밤늦게 끝난 모양입니다. 저는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심리전을 하고 있다. 피해자 코스프레 쇼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민 탄핵,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면서 윤석열 망신주기를 추진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민주당과 이재명이 고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2월 10일 날 아침에 아침이라 그래봐 사실 대낮이죠. 11시 반이니까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 이 정치적 사건, 대형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그걸 해석을 놓고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관련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거의 자꾸 거기서 벗어난 상상을 하니까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침 출근길에 나가보니까 쥐가 한 마리 죽어있더라. 에이 하고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갑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쓰러져 있으면 죽어있으면 다들 멈추고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갖가지 사인에 대한 추정을 하죠. 근데 그 쥐 한 마리나 코끼리 한 마리나 사인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이 나와도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코끼리가 어떻게 그걸로 죽어. 이렇게 의심들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가짜 뉴스가 나오고 오판이 나오고 오해가 나옵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당사자가 하는 말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일관성이 있고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의 본심이고 이쪽 방향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국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정보 분석을 할 때 ABC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 주기라고 그랬습니다. 회술래가 뭔가 하면은 이 조선시대라 그럴까 군주정 시절 이 사형수가 있죠. 사형수를 사형하기 전에 그때는 이제 망나니가 와서 목을 뱄었잖아요. 선비들 같은 경우는 사약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목을 벤다 할 때 얼굴에 회취를 한 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망신을 주기 위해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처형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효수형까지도 해버리죠. 그렇게 해서 회술래라고 하는 거는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잔인한 형벌인데 이걸 이제 수치로 보는 거죠. 참 우리나라의 언론과 정서에서 문제가 이 범죄자의 인권은 범죄자도 처벌을 받게 되면 억울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막 항변하는 거는 인정을 해주는데 피해자의 인권은 또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과거 군주정 시절 때는 범인이 잡히면은 범인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고 같은 유사한 범죄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 회술래를 하고 효수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 회술래 걸린 게 수치로 망신 주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인용하게 되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요즘의 인권이란 말, 인권의 입장이라는 걸,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재명 씨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이제 왜 회술래를 시키느냐, 왜 공개 소환을 하느냐, 나 많이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다라고 그랬습니다.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거는 자기 사정인데 왜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회술래를 시키는 수치를 주게 하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앞부분은 자기 죄를 놓고 하는 문제고 뒷부분 포토라인 플래시 받는 공개 소환 회술래를 왜 시키느냐 이거는요 자신이 자처한 겁니다. 지금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
뭐 대검의 내부 규정이겠죠. 거기에 따르면은 사건 관계인이 원치 않는 경우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언론에 노출되거나 제3자를 면담하거나 그런 걸 하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나 기업인, 연예인 등이 이렇게 검찰에 소환되면은 사실 기자들이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라면은 검찰서 부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의 집과 당에 이렇게 포진해 있다가 따라가는 경우는 있겠지, 기자들이. 옛날 조국 씨도 그랬으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일이 다 그 기자들이 뻗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일정을 알려주면 그때 가서 찍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씨가 출두한다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대변인이 이미 밝혔던 겁니다. 플래시 세례를 받는 포토라인에서 받는 그런 망신은 민주당이 자청한 겁니다. 회술례라고 수치라고 표현했는데 회술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회술례의 수치를 자처한 거는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 감수해. 국민의 삶을 하루하루 망가져가는데 이 정도 후과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대 권력 앞에선 약자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이분은 포토라인에 쓰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출두했다고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하여간 2월 10일 날 출두한다는 거는 2월 7일 날 민주당의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언론에 공지했던 바 있습니다. 회술례는 피할 수 있었고 포토라인에 서서 플래시 받는 건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가장 좋은 게 지금 이재명 씨가 자기의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정진상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그가 난 노출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보였기 때문에 언론이 놓쳤어요.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조사했다는 걸 공개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지금 요즘 검찰 나가는 걸 기자들이 찾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미리 공개해놓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플래시 세례를 받고 망신을 당하게 하고 있다. 회수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전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출두한 이재명 씨는 오늘 나온 보도를 종합하게 되면 검찰 조사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지난번 1차 소환 때 했던 33장의 답변서를 그걸로 가름하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뭐 200쪽 정도의 질의서를 준비했대죠. 그 질의서를 다 물었겠죠. 대답 안 함, 뭐 앞에 자료로 가름함 이런 식으로 했겠지 답변은. 이 문답에 대해서 민주당 측 대변인은 검찰은 오전 조사에서 지난 조사의 질문을 반복하거나 이 대표는 알 수 없는 극히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해 변호인이 항의했다. 계속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결국 살길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뭘 하는가 하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탄핵감이냐? 제 판단으로는 아닙니다. 그분이 아주 브라이트하지는 않다는 건 보여요. 그리고 정치력이 없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탄핵감은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탄핵으로 몰아서 이제 자기네 새 가시도 하면서 또 거기에 어쨌든 지금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남 다니면서 뭐 선동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결집시켜서 이상민은 탄핵감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게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윤석열 망신주기를 추진합니다. 이재명은 탄압 코스프레를 하고. 이게 작전입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죠. 공소장에는 이름이 나왔지만은 뭐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댔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가 조작 직접 한 건 아니니까
그게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대통령실에서는 자, 주가 조작 없었다라고 판단하는데 저쪽에서는 민주당에서 거꾸로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한동훈 장관 말대로 자기들이 권력 잡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맡겼어. 되게 저는 뭐 주식 투자는 안 합니다만 증권사에 누구 맡겨놓고 거기 전화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주세요, 말아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전화한 걸 가지고 주가 조작이라 그러면요, 지금 주식하는 분들 다 걸릴 겁니다. 이거 다 알아요. 민주당도 알아요. 저 민주당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자기 주식 맡겨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러 밀어붙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을 하고 싶다면은 지금 윤미향 씨가 오늘 웃었어요. 벌금형 1,500만 원. 법원에서는 그 많은 돈 중에서 1,700만 원 정도만 뭐 잘못 썼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무죄를 때렸습니다. 이거 윤미향 사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하신 것도 그렇고, 아니 오죽하면 민주당에서도 이 윤미향 씨를 제명했겠습니까? 근데 법원이 저러고 있어요. 저는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한번 특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절대로 민주당은 여기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 두 번째, 곽상도 씨가 무죄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서류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을 보고 다 이 사건에는 성균관대학교 인맥들이 김만배가 성대 나왔기 때문에 성대 인맥 중심으로 쭉 그렇게 이화영, 곽상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를 이번 검찰이 실패했다 그러면은 특검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보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는 절대로 민주당이 안 합니다. 곽상도 무죄 나온 것 갖고는 많이 떠들지만은 안 합니다. 지금 윤미향 씨 벌금형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 위안부 할머니였다는 기롤 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 가운데 5천만 원 기부하도록 한 것을 준사기다 라고 한 부분도 무죄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거는요, 지금 우리 법원에, 그리고 지난번에 조국 씨 재판에서 징역 2년을 뭐 여러 가지 죄를 다 인정해 놓고 나서도 형량은 약하게 때렸습니다. 2년 때려놓고도 불구속으로 했어요. 우리 재판부도 참 특이해요. 그래서 조국 사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특검을 곽상도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도 뻥긋 안 하죠. 우리 사법부도 좀 이상하고. 네. 자, 이런 사법부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탄핵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싶은 거죠. 망신주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대드는 이재명. 근데 이북에는 쌍방울을 통해서 $1,000만 정도가 가기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게 대한민국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 민주당이 누구를 인질로 하느냐? 호남을 인질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의 어려운 틈을 이용해서 서민들을 자기네가 위하는 척하면서 같은 피해에 동참하면서 민생 파탄낸 건 자기지. 지금 윤석열은 오히려 퍼펙트 스톰을 맞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더 철저하게 하기를 광주에 바랐었는데 쉽지는 않은 거였어요. 문제입니다. 이재명의 심리전 피해자 코스프레, 이상민,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망신주기, 이 대립구도가 이재명 수사 전후에 깔려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